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 뚜렷하게 호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됐고 내일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전까지의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장중에 하락폭이 다소 일부 커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나오게 되면서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대표적인 종목들도 역시나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냥 밋밋한 시장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밋밋한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시각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일 것 같은데 내일 새벽쯤이면 내일일까요?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네. 내일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또 알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FOMC에 관련된 내용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동결은 좀 확실시되는 전망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CME 패드워치에서 동결 확률 99%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이제 어조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지 네.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난 6월 달 보게 되면은 점도표에서 올해 인상 관련돼서 1회를 시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과연 이 부분 관련돼서 점이 보다 더 위쪽으로 지키는지 아래쪽으로 그렇죠. 지키는지 이거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26년도 관련돼서 금리 전망이 새롭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 관련된 부분을 또한 이제 연준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모두 다 사실상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한 3시 반쯤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이게 사실상 중요해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 상승으로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도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도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주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FOMC에 포인트를 둘 만한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에 동결이 된다는 점을 지나서 이제 점도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치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엄청 또 치솟았더라고요. 장기 국채금리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네. 2년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2년 국채금리가 5% 이상에서 유지가 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지수가 뚜렷하게 강하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네. 이런 점은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지금 6%까지 올라갔을 때는 네. 리스크 자산 관련돼서 엄청나게 큰 하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월가의 이 주장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체적인 투자에 대한 에너지라든지 실물 자산이라든지 이쪽으로에 대한 투자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아예 관가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역시나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그냥 5% 남짓 4% 후반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냥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향성적으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만 안 보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래도 주식 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할 만은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점이 유가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유가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유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빠른 것 같아요. 네. 주식도 상승이 나오게 될 때 빠르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금리도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모두가 한 방향성을 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유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유가가 장중에 93불을 뚫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가가 오히려 하락으로 끝나게 됐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를 주식 쪽에서는 가져오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유가 관련돼서 올라가겠어라는 이러한 이제 시각이 많았었는데 거의 100불까지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처럼 이제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CT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러시아가 원유 수출 특정 수준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 유가는 단기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0불 언저리까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이 수익률 자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S-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HD 현대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테마성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라든지 아니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승 시에 추격 매수로서 따라가기보다는 이격도를 줄일 때마다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의 일부 정도 이제 편입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이 변동성이 위로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팔고 나오게 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것이 지금의 변동성 시장에서는 뭐 맞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근데 유가가 좀 오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가장 많이 월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지난주에 CPI가 생각보다 이제 더욱더 높게 나오게 되고 맞아요. 전월 대비도 네. 높게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 유발시키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국은 10년 국채금리, 2년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만약 FMC 회의 이후에 매파적인 기조가 나오게 됐을 때 이게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게 지금의 우려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가에서도 이 관련돼서는 의견은 분분합니다. 네. 사실 뱅크라이트에서는 관련돼서 11월 혹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전도표가 더욱더 높게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FMC 회의가 11월 달에 이제 다음 회의가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지표라든지 이런 쪽에서 둔화가 되게 되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 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은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반대로 경제 지표가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부분이 좋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이 리스크 자산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국이 이 11월 달 FMC 회의 전까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또 물가와 관련된 연관성까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소식 넘어가 봅니다. 네, 애플이 이제 지난주에 아이폰 15를 또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밋밋했어요. 아, 네. 네. 써보셨나요? 아니요, 써보진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작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진 점이 있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수요는 의외로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수요 관련돼서 생각보다 대기 기간이 길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네.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했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 역시나 비슷한 이 뉘앙스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제 수요가 더욱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우려감이 사실상 애플이라든지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 반영이 과도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부분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사실상 정식 발매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식 발매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정말 판매 추이라든지 아니면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기인을 하게
하게 되면서 애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도 판매에 대한 수치, 뭐 예약 수치 뭐 이런 게 나왔었었는데 네. 사실 이틀 만에 완판됐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민 채널이 이 아이폰 15 관련돼서 판매치에 대한 이 잠정치를 상향 조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애널리스트에 대한 의견도 워낙 거민치 애널이 애플 관련돼서는 유명한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어떠한 의견을 변화를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애플 종목들 그리고 애플 관련돼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종목들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네. 어느 정도 바닥을 한번 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좋은 기회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체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와 관련돼서 좀 중요한 소식들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자동차들에 대한 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어제 올랐어요. 2% 정도 이제 미국 이 레거시한 자동차 3사가 올랐었는데 네. 이게 왜 올랐을까에 대한 이유는 사실 뚜렷하지는 않아요. 어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미 자동차 노조가 다시 한 번 더 파업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하겠다. 네, 우리가 22일까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은 전면 파업을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일부에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경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중간자 역할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네.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뉴스 보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 노조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임금을 4년 동안에 40% 정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부분이 조금 물러서서 36% 정도를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20% 정도 인상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얼마만큼이나 과연 줄일 수 있고 이게 이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쟁점 중에 하나는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 과정 속에서 부품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게 될 텐데 그렇죠. 이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쟁점이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쟁점을 과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가 어쨌거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금의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레거시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비용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거고 이러한 비용은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에서에 대한 전환에서 이미 뒤처졌던 레거시 3사가 얼마만큼이나 테슬라를 또한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의문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승자는 테슬라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도 테슬라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뭐 전일 시장에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일단은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한에서는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물론 타결이 되고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역시나 현대차에게는 풀어내야 될 숙제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미국의 레거시 3사라든지 국내 현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장에서에 대한 전환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잘 이루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MS를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판매 관리비 결국 임금의 인상이 이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의 증가를 다른 쪽에서 얼마만큼의 효율화를 또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으로 이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파업이 좀 이례적으로 3사가 다할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좀 늘릴 수 있을 거라는 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 관련돼서 물론 일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MS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파업에 대한 부분이 다시 타결되게 되면은 다시 그 올라간 만큼은 그대로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는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밑에 부품사들 같은 경우가 있죠. 있게 될 네. 거잖아요. 그 부품사들은 현대차, 기아차가 사실상 얼마만큼이나 마진 확보를 이제 더욱더 시켜주는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 그 중요한 부분을 사실상 이쪽에서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면 사실 그 단가에서만큼 뺄 수도 있는 부분, 네. 그 CR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품주들은 역시나 좀 좋지 못할 거고 반대로 이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세이브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이쪽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쪽 섹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암이 또 상장을 했어요. 일단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랑 조금씩 일단 첫날 상장에는 좋았다가 약간씩 좀 밀리더라고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암이 상장 잘했어요. 그날 상장 잘하고 그날도 상승이 20% 넘게 나오게 되면서 네.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그날 아침이 사실상 가장 고가를 이루고 맞아요. 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많은 부분 반영이 됐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노이즈가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필요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과정 속의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본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돼서 이제 현재 주가가 지지되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낮은 매우 강력한 실적 성장이 단연간 요구되어야만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암 경영진이 제시한 로열티 수입 가이던스가 역사적 추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암의 주가를 계속 하락을 시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 단기적으로 이 차익에 대한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비상장 때부터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의 회수기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물량만큼은 일단은 빠질 테니까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의미한 단기적인 반등이 차트적으로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암 관련돼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뉴스 보도로서 나오게 된다거나 그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암의 상장에 대해서도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도 이제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다음 주에. 네, 27일 날 실적 발표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정말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이제 반도체 다시 돌아서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네. 다들 하시고 계실 텐데 얼마만큼이나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월가에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가지고 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전일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29%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갖고 온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향되는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게 됐을 때는 거기서부터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이 나오게 되고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수요가 견고하고 이익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재고 상황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가격 결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도 이제 7만 전자 깨고 다시 또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과연 마이크론의 실적이 반등 모멘텀이 되어줄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출발할까요, 과장님? 약보합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9시부터 10시까지의 얼마만큼이나 이 외국인 선물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서 장의 흐름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게 월, 화 때 반대로 대규모 매도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달라지게 될 텐데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정방향성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이 나오게 되면 어제와 비슷한 테마적인 성격의 장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산 로보틱스 관련 청약 결과 나오게 되고 시간에서 상당히 좀 올랐던 맞아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아침에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관련돼서 정말 수급을 계속적으로 끌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니까 아침에 조금 뜬다고 해서 강하게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 일부 매수 혹은 관망으로서 지켜보고 9시 반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늘려나가면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P&H 테크 갖고 왔어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주가에 대한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게 되고 여기가 이 주가에 대한 반영률 이후에 반전이 나올 수 있는 뉴스 트리거라든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인데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 아이폰 15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패널을 납품을 하는 것이 7월달, 9월달에 결정이 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P&H 테크가 이 소재적인 측면을 LG 디스플레이 쪽에 더욱더 많은 부분 납품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일단 직접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2단에 보게 되면 2024년도에 IT에 관련돼서 더욱더 OLED화가 많이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네. 전장 관련돼서도 OLED 관련된 수요가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2024년도에 P&H 테크의 실적을 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줄 수 있게 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추격 매수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릴 때마다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사줄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1,800원 정도 하고 있을 텐데 2만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P&H 테크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쇼 오늘 함께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유가도 장중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국채금리도 1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아직까지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FOMC 결과는 내일 새벽 3시에 좀 받아들 수 있겠습니다. 모닝쇼 또 함께 해보시면서 FOMC에 대한 결과 내용들 함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